정성호 장관이 어제 일단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검찰의 수사 행태를 좀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얘기한 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 네. 뭐 이 얘기 정도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대검 차장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러니까 대검 의견을 전달했을 때는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답이 돌아왔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너무 당연하죠. 예. 어제 굉장히 길게 브리핑했는데 저는 그 길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게 할 말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명을 늘어놓는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딱 어제 브리핑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나는 3차례에 걸쳐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검사들 의견을 네. 반려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이거거든요. 예. 3차례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결재를 받는데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결재를 해서 3번에 걸쳐서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인사권자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지휘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들한테 3차례에 걸쳐서 안 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지휘를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워낙 큰 저항을 받고 있는데 본인을 찾아온 대검 연구관들한테 한 얘기가 뭐 내 책임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뭐 이러면서도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됐다. 이 말 자체가 이제 장관 말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상 범죄 자백 아닙니까? 사건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라고 검사의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예. 재판부나 검사들이 정치 상황이나 검찰 조직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 결정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되는데 사건 외의 요소들을 고려했다면 당연히 불법을 자백한 거고요. 검사들이 이제 저는 검찰총장 바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휘권을 잃었어요. 그 대검에 이번 정부 들어서 배치된 검사들입니다. 대검에 있는 평검사들이 몰려간 거예요. 네. 검사 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엄청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질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항명을 하고 있는 검사를 죄다 친윤 정치 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 인사를 다 했고 네. 그 과정에서 대검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거 다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전원이 다 거죠? 반발한 거죠. 예. 전원이 다 반발했고 전국 검사장 중에 이문정 검사장이랑 김태훈 검사장 외에는 다 같이 반발한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정부에서 배치된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게 진짜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서 검사들을 질타해야지. 왜 검사들한테 거의 쪼다처럼 나도 힘들다.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나도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너무 하는데. 열받아서 좀 비속어처럼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검찰총장이 막 변명을 한 거예요. 달래듯이. 이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법무부에서 난리치고 뒤에 그 대통령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변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요. 예. 저는 어제 그 브리핑하는 장면 중에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죠? 2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적이었다. 일단 수사를 칭찬하고. 네, 수사와 재판이 성공적이었다는 뜻이 성공적이었다. 뭐죠? 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수사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은 계속 조작 기소라고 했는데 네. 성공적인 수사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니네 할 만큼 하지 않았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만해라. 말이 꼬이는 거죠. 그런 얘기도 했고 예. 두 번째는 나는 그냥 보고가 올라와서 그냥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지 내가 크게 관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왜 더 직권남용에 가까운 말이냐면 예.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지시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 민주당에서 사법부 공격할 때 지금 대법원 공격하면서 네. 왜 대법관들 재판하면서 한 달 만에 빠르게 재판했냐? 기록 다 본 거 봤냐? 6만 쪽 어떻게 그렇게 빨리 봤냐? 예. 근데 대장동이 기록은 수십만 쪽이에요. 법무장관이 기록 구경이나 했습니까? 기록을 모르고 재판도 안 했고 받고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상황도 모르고 증거관계도 모르는 사람이 실제 수년간 수만 쪽, 수십만 쪽의 기록을 다 보고 모든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하자고 하는데 네.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한 겁니까?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직권남용이 안 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검토를 충분히 하고 충분히 해야죠. 줬어야 하는데. 근데 이 장면에서 직권남용죄가 될 것 같으니까 발은 빼고 싶고, 그러니까 검토는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서 지시는 정반대의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 검토가 안 됐으면 지시를 못 해야 맞는 거고, 만약에 그 정도 모든 검사들의 의견을 뒤집을 정도면 검사들이 생각 못했던 쟁점까지도 치밀하게 검토돼서 법무부 검사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반대 논거를 검토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처럼 뭐 유동규가 형량이 더 많이 나와서 항소를 포기했다? 예.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폭로전을 이어온 사람이잖아요. 예. 유동규 씨 챙기려고 항소 포기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동규 씨 뭐 형량도 올라간 데다가 네. 뭐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든 생각인데, 정성호 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치면 지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아니면 정성호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네. 이런 분들이 다 대장동 사건 담당했던 변호인 출신이어서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조간신문에도 일부 정리를 해놨던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저희는 뭐 보목 민정수석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만 밑에 네. 있는 이태영 민정비서관이라는 분이 대장동, 뭐 쌍방울 대북송금, 위중교사, 선거법 뭐 모든 사건 다 하신 분이네요. 네, 맞아요. 그 조상호 장관정책보좌관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고, 네. 이런 사람들이 법무비서관도 그렇지 않나요? 예, 법무비서관도 그렇습니다. 쌍방울 뭐 사건 했던 분이고, 뭐 네. 공직기강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또 대표적인 게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은 뭐 대통령 사건 다 무죄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근데 이걸 보면 실제로 어떤 법무부 장관과 연관되어 가지고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라인에 곳곳에 이렇게 대장동 사건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사건이 있기 한참 전부터 민정 라인을 이렇게 전부 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깔면 이해충돌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장동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지금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공산당이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나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막 하지,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네. 상대방에서 변론하던 변호사들이 다시 이제 권력 잡았다고 그 수사하던 검사들의 인사권을 줘요? 그거는 솔직히 민망해서라도 못할 일인데 이번 정부에서 강행을 한 것이고요. 예. 그 장면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리 발을 빼려고 해도 이 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거 대통령실 몰랐습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 체포될 당시에 경찰한테도 보고받았잖아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된 건이 큽니까? 아니면 이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항소 포기하는 건이 큽니까? 예. 이 상황은 보고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본인 재판이 걸려있고, 공소장에 이번 판결문에서도 이재명 이름이 401번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번 공소장에도 곳곳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항소 포기하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관여 안 했다라고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공식 브리핑은 당연히 없었고,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 뭐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워낙 큰 굵직한 이슈가 실제로 많기는 한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런 식의 대통령실 설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 설명이 안 믿겨지냐면 예. 이런 거거든요. 우리 굉장히 큰 관세 협상이나 부동산 대책해야지 조그만 사건까지 내가 관여할 수 없어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어 라는 말인데, 그러면 백혜룡 경정은요? 백혜룡 경정 수사팀 배치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한가했나요? 그때도 관세 협상이, 그때는 지금은 타결됐지만 그때는 관세 협상 한참 중간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더 바빴어요. 근데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의 배치까지 지시할 정도인데, 그럼 법무부에서 이 난리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뭔가 짜치는 이슈라서 참전 네.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과 굉장히 이 투영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게 딱 나오고요. 예. 9월 30일자 국무회의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성호 장관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항소 1심에서 무죄 나면 항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요. 네.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공개돼 있어요. 네. 정성호 장관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요새는 항소권이 좀 남용 안 됩니다라고 해서 또 검찰 편을 좀 들어줘요.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지금도 법무부에서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두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아, 다 불법입니다. 법무부 장관은요, 정무직이고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 서면 지휘만 가능해요. 네. 왜 서면 지휘만 가능하게 해놨겠습니까? 구두 지휘를 하는 순간 이번처럼 민주당 입맛에 맞게, 대통령 입맛에 맞게 사건이나 재판을 비틀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항소 포기시키고 민주당에 유리한 사건들은 전부 다 항소 같은 거 못하게 만들어서 유리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면지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그냥 아무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공개 네. 발언으로 구두지휘했다는 거거든요. 아. 이번 것도 구두지휘예요. 근데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서면 지휘를 하는 거고 제대로 어떤 총장에게 지시를 하려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개된 석상에서 한 거라서 뭐 당연히 이제 기록도 남아 있고 방송사에는 영상도 남아 있고 네, 제가 그런 직접 말들입니다. 들어봤어요. 그냥 그 매일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구두지휘한다는 말을 어떻게 대놓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위법이고요. 예. 뭐 비상계엄 할 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무슨 절차적 위반, 국무회의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직권남용죄를 따질 때 절차적인 규정도 많이 따집니다. 근데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소심의위원회 안 열었고요. 예. 법무부 장관이 서면 지휘해야 되는데 구두 지휘한 거 자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다 위반됐고 실질적으로도 100% 항소해야 될 사안을 항소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일단 뭐 민정수석실에 있는 뭐 비서관들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제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인데 검찰 라인도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중간에서 좀 대표적으로 막았다는 게 이제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법무부 대변인도 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대검 반부패 부장이면은 이거 중심 잡고 뭐 항소를 하든지 항소를 하지 말든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인 건가요? 그렇죠.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사건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사람으로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 이 네 사람이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휘 라인에 정식으로 있고요. 예. 실제로 대검에서 간부들이 다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항의하는데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만 빠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4차장한테도 계속 압박을 한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중앙지검에 있는 중앙지검장, 4차장 이런 사람들을 대검에서 법무부 지시 받고 찍어 누르려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더더군다나 제일 반칙인 부분은 뭐냐면 항소 기간이 7일이에요. 수사팀은 다 검토하고 미리 공소심의위원회도 다 열어서 모든 사전적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대검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 그날 결론이 내려와요. 보고를 받으면 그 즉시. 네. 그게 너무 뻔하잖아요. 규정도 뻔하고 네. 어제 서영교 의원 얘기한 거는 다 유죄 냈을 때의 규정인 거고 무죄 났을 때는 항소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무죄인데 왜 진범이 잡혔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아니면 법리 오해가 너무나 명백해가지고 검사가 실수한 게 확실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항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항소를 포기할 그런 사안이 케이스가 적으니까 대부분 그날 결정되는데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7일 될 때까지. 네. 자정이 될 때까지. 네. 자정 앞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그 수사관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접수하려고 당연히 시간 넘기면 안 되니까 그 서류 들고 기다린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전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7분 전에서야 그때는 이제 뭐 언론에 알릴 수도 없고 11시 53분에 네, 11시 53분에 자정 무렵 다 돼서야 항소하지 마. 한마디 하고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직권남용죄 성립합니다. 네.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4명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항소 포기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남아있는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요, 그 대장동 범죄 혐의자 일당들이 거짓말할 수 있는 완전한 판을 깔아준 거예요. 거짓말 무대를 깔아준 격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요, 보통 검사가 항소를 하고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상호 견제가 돼요. 피고인의 견제. 방어권을 행사해서 막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다가는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낸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말도 생으로 지어낼 수 있어요. 예. 그래봤자 형량은 1심보다 단 하루도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재판만 가능하고 불리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기대등 원칙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도 지금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검사들 외압이 있었다. 재판을 도대체 몇백 번 했습니까? 거기에 또 얼마나 구체적인 증언을 많이 했나요? 실제 제가 남욱 재판에서 그 직접 발언한 게 기자분들이 저 재판부에 들어가서 재판할 때 다 이렇게 치잖아요. 네. 쳐서 그 워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사들이 외압한 적이 있느냐, 검사들이 강압한 적이 있느냐, 검사들이 진술을 회유한 적이 있느냐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근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정권 바뀌니까 정권 눈치 봐가지고 딱 이런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범들이 마음껏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무대를 열어준 측면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남욱 김만배한테 사인을 확실하게 준 거예요. 네. 여차하면 니네 실형 선고돼도 사면으로 빼줄 테니까 더 이상한 거 뭐 더 불거나 하지 마. 그런 거 아닙니까? 딱 그 장면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아무리 우리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라고 해도 그게 제일 바빠 보이는데요.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그거 재판 없애는 거를 제일 바쁘게 하고, 민주당 그 법사위 가보면 저 되게 전자발찌부터 시작해서 강력범죄 캄보디아 얼마나 이슈가 많습니까?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현안이고 민주당의 현안이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게 그 영역인데, 네. 내가 바빠서 그거는 못 챙겨봤어요 라고 하는 말이 국민들에게 통할까요? 저는 거짓말하는 걸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딱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